출범 이후에 한 명의 구속도 이뤄내지 못해서 무능론, 무용론에 휩싸였던 해병대 특검이 큰 망신을 또 당했습니다. 이번 특검 도임의 핵심 사유랄 수 있는 이른바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5명을 상대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모조리 기각이 된 겁니다. 당장 야당에서는 특검 해체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고요. 여당에서는 또 사법개혁 불가피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다만 특검이 최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을 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영장을 청구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구속이 됐습니다. 네, 해병대 특검은 앞서 지난 20일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역시 같은 의혹으로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5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를 했는데요. 특검은 이들이 2023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경로 이후에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수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요. 오늘 오전 2시 40분쯤 이들의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 또 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서 책임 유무나 이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대통령 경로에 따른 수사 상황 변경의 사실관계는 인정이 되지만 그것이 이종섭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 등 이 범죄까지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특검이 충분히 소명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특검이 수사를 잘 못했다, 충분히 못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실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의심을 받아왔던 해병대 특검으로서는 정말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당장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하고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는 것이 맞냐고 격려하면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습니다. 사실상 이종섭 전 장관의 혐의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전 장관 등 외압 관련자 5명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 해병 특검이 수사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예정됐던 이 해병 특검팀의 첫 피의자 소환 조사에서도 이 변호인들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는데 이 전 장관 등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앞으로 이 저항의 강도를 더 높일 가능성까지 있어 보입니다. 사실상 해병대 특검이 완패한 결과가 나오니까요. 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해서 화살을 겨눈 반면에 국민의힘은 수사 외압 자체가 허상이었음이 증명됐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네, 여권에서는 상황이란 비판까지 듣는 유튜버 김어준 씨가 직접 나서 사법부 공격을 선도를 했는데요. 양부남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명이 출연한 유튜브 방송에서 김 씨가 법원의 영장 기각이 말이 되느냐라고 분노를 표시하자 양 의원은 최혜병 사건뿐 아니라 내란 특검에서 영장 기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 사법개혁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사법부가 스스로 빌드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그간 민주당이 공격해왔던 수사 외압이 결국 아무것도 없는 허상이었다는 게 증명됐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관련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그 5명을 전부 다 기각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지금 이런 최혜병 사건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에서 영장 기각이 계속 이제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민의 법감정과 어떤 동떨어진 결론들이죠. 이거 자체가 계속해서 사법개혁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사법부 스스로가 빌드업하고 있다고 봐야죠. 이 사건이 처음 시작됐던 것은 결국은 수사 외압 의혹이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된 것은 그동안 민주당이 그렇게 이야기해왔고 그동안 공격해왔던 수사 외압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허상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최혜병 특검 이번 영장 기각으로 그 생명이 다했습니다.
해병대 특검팀이 지금 수사기간 만료도 얼마 지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른바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5명의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법원이 그 5명의 영장을 모두 기각을 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같은 경우에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임 전 사단장 같은 경우는 수사 외압과는 상관이 없이요. 그 당시에 무리하게 수색을 강행하도록 수중 수색을 강행했다는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이 수사 외압 의혹 과는 좀 상관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병대 특검의 출범 사유가 되는, 그러니까 출범의 핵심 사유가 되는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결국 해병대 특검으로서는 수사 동력 자체를 잃어버리게 된 거 아니냐. 그렇다면 특검의 출발 자체의 명분이 또 위협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야당의 공세인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해병특검이 다음 수순은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이었어요. 네. 그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려고 지금 날짜를 조율 중인데 그 앞에 이 6명이 다 기각이 돼버린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서 물어보려고 했던 것은 그때 경로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경로를 했는데 그 사단장까지 그렇게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 이렇게 경로를 했다는 것이 그것은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 경로를 한 것이 어떤 로비에 의해서냐 이거를 이제 밝히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놓고 수사를 진행했는데 네. 이제 그 부분이 좀 일대 차질이 생긴 거죠. 이 차질이 생기면은 지금 다른 특검들 조은석 특검이나 또는 김건희 특검, 조은석 특검도 그때 한독수 총리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되고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영장이 기각돼서 좀 주춤하고 있죠. 그리고 김건희 특검도 최근에 그 민중기 특검의 어떤 주식 문제 이런 것들이 불거졌고 극단적 선택도 있고 해서니 다른 특검에도 좀 영향을 미쳐서 전체 세 개의 특검의 동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봅니다. 네. 일단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가요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이제 많이 오해들 하시는데 구속이 되면 유죄고 기각이 되면 무죄다 이런 단순 논리는 아니다. 다만 3특검 중에 최병특검이 사실 제일 좀 성과가 없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7명을 한꺼번에 영장을 청구한 걸 보면서 이거 벼락치기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수준까지 그 역량에 대한 평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일단은 최병 특검은 좀 분발해야 될 사안은 맞다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